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8-41 증거조사 절차로 들어가네요. 그 흐름상의 그 절차의 흐름 등은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실제 이 증거법은 어떤 테스트를 한다는 게 어떤 사실을 확정하는 것을 이렇게 테스트한다는 건 의사 실무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시켜보고 하는 그런 것, 의대도 그런 류로 시험 테스트를 하려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테스트에서 얘가 이걸 잘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보기가 좀 힘든 영역이야. 잘 생각해서 사실을 확정하는 거. 그건 법관의 자유심증.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확정하는 게 심증 형성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지금 테스트 해볼 수는 없어요. 테스트 어떻게 딱히. 그냥 시험에서는 어떻게 이걸 이 사람의 역량을 점수 매기는 류의 테스트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냥 그렇다라고 지금 공부만 하고 있어야 되고, 다만 시험에 나올 때 그 지식적인 것만 선택형이나 사례형에서 체킹하지, 실제 증거를 조사해서 지금 사실을 확정하는 그것에 어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은 뭔가 이렇게 종이 시험으로는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고, 다시 이제 그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 증거조사의 개시라는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본 다음에 41, 역번호 8-41 가면 증거조사가 신청에 의해서 증거조사가 되는 거죠. 직권증거조사는 보충적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청을 하는 것에서 이것도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 이런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된다는 게 8-44 밑에 146조의 시기, 이 부분 써 나오네요. 우리가 공격방어 방법은 적절한 시기에, 적시 제출주의에 대한 146조를 배웠는데, 증거 신청도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청은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미 증거조사가 들어가서 이제 상대방한테도 이제 그 증거조사의 과정에서 유리한 거나 반격할 만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과정까지 갔으면 상대방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이 8-45에 있네요. 그 다음에 이미 법관의 심증 형성까지 갔다면 상대방 동의의 문제를 이제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심증 형성까지 갔을 때는 상대방 동의가 있더라도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얘기를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이런 것도 증거법에서도 이게 대립 구조의 틀 속에서 이해하면 되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데서 사실은 채택 여부가 재량이다. 채택 여부가 재량이다. 그래서 약간 형사소송에서도 문제되는데, 불만이 많은 게 뭔가 더 공격하고 싶은 사람이 증거 신청을 했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그거 쓸데없는 거다. 이미 그렇다라고 생각돼서 이걸 안 받아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걸 더 공격해서 몰아붙이고 싶은데 법원이 안 받아주니까 불만일 수가 있죠. 하여튼 판사가 공정한 입장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이런 판단에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채택 여부는 법원이 이제 재량으로 하는 거다. 다만 8-48 유일한 증거는 조사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유일한 증거냐라고 해서 판례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전체가 아니라 쟁점 단위로 본다. 사건 전체가 아니라 그 쟁점 단위로 이게 그 어떤 가타부타를 따져보기 위한 증거로서 유일하냐 이런 걸 따져본다라는 게 하나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유일한 증거에 몇 가지 판례 같은 게 있는데, 가끔가다 선택형에서 요 설명을 갖고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유일한 증거 그 부분 쭉 써놓은 것 정도는 읽어보면 저희가 어느 것은 되겠고 어느 것은 안 되겠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8-49에 가서 최후의 결정 법원이 한다. 경우에 따라서 8-50 직권으로 증거조사하는데 이건 변론주의 3명제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변론주의 3명제. 다시 변론주의 첫 번째 명제는 주장책임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는 자백의 구속력으로 나타나고 변론주의 세 번째 명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직권 증거조사는 지금 보충적인 것이다 라고 세 번째 명제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행정소송 같은 직권 탐주주의적인 절차는 변론주의와 대칭되는 행정소송과 같은 직권 탐주주의에 따른 절차에는 직권 증거 조사가 원칙이다라는 말이 8-50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변론주의 3명제, 제3의 명제, 대칭되는 변론주의와 대칭되는 직권 탐주주의적인 행정소송 등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 직권 증거 조사가 원칙이다라는 거죠. 예컨대 행정소송법 26조를 보니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도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당사자의 사적 자치 민상법상의 어떤 분쟁 해결인 민사소송. 이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도 다 쓰이는데 행정소송 자체 나름의 행정소송의 본질에 따른 원리 등이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행정소송법에서 보면 뭔가 여기에 본법에 없는 것은 민사소송법 준용한다. 뭐 그런 게 당연히 있겠죠. 아마 있을 거예요. 행정소송법에. 그다음에 8-51 증거조사 기일이 있는데 변론기일과 같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 변론기일과 분리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기일 전 증거조사가 있을 수 있고 법원 바깥에서의 증거조사도 있을 수 있고 외국에서의 증거조사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 8-55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할 때 당사자에게 증거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8-55에 있지. 적식의 소환이 있는 이상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회를 준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가능한 범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뭐 295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8-56감은 증거조사하고서 조서가 꾸며지겠죠. 그 다음에 이런 증거조사는 집중적으로 하라. 집중증거조사는 원래 어떻게 되는 의미냐면 제일 우리가 심플한 거는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찬찬히 변론을 준비해서 쟁점을 딱 해가지고 막 중구난방 서로 싸웠던 내용을 딱 잘 이렇게 모두어서 쟁점이 정리되면 그것만 갖고 와서 이제 실제 변론 기일에는 그런 주장을 쟁점으로 된 것만 딱 명료하게 쌈 붙고 그것에 대한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증거조사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집중적으로 하고 당사자와 이제 증인 신문과 당사자 신문, 당사자 신문도 증인 신문의 규정을 이게 당사자냐 본인이냐 따르지만 하여튼 그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식의 집중 증거조사. 그래서 보면 집중 증거조사는 증인 및 당사자 신문에 한정된다. 293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증인 신문과 당사자 신문은 293조를 보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한다는 게 한 길에 딱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없이 변론 자체도 지금 예외적으로 갔다 올 수도 있지만 막 속행되면서 늘어지고 있고 그 변론에 따라서 증거조사도 또 그때그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세팅돼 가지고 간단한 사건일 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복잡한 거라도 다 가지치고 그래 결국 뭐냐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억울해하는 게 뭐냐 그거 딱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하라는 게 원래 취지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죠. 막 늘어지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판결까지 막 늘어지면서 속행하고 막 이 기일이 막 6차례 막 이렇게 열리면서 1년 걸리고 그래서 끝내 판결됐는데 또 뭐 어떻게 돼요? 항소를 하고 또 항소심에서 뭐예요? 억울한 사람 막 원래 1심과 항소심의 구조는 1학기부터 저번 학기부터 계속 배우는데 속심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면
여기서 1심을 여러분이 교과서는 잘 안 나오는데 실전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1심을 충실화하라. 1심에서 빡세게 하라는 거죠. 싸울 거 다 싸워라. 빡세게 하고 충실화하고 그럼 억울하다. 그럼 억울한 거를 항소심에서 그 정도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조는 이게 속심의 구조로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건데 대법원은 이제 사후심인데 1심과 2심은 속심이고 근데 2심하고 1심을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거이긴 하지만 실제는 속심도 아니고 또는 사후심도 아니고 복심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복심. 복더블. 다시 또 싸우는 거예요. 다 항소심은 1심 거를 그래도 전제를 하고 불만 있는 것만 다시 한번 따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싸우는 거예요. 다시 그냥 처음부터 미주알 고주알. 그럼 1심의 의미는 하등 상관없이 다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재판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1심을 그대로 전제하고 대법원의 사후심처럼 2심도 하면 어떻겠느냐.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영하라. 막 이런 얘기들은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실전적으로 1심과 2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심지어 대법원도 사후심, 법률심인데 지금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는 게 뭐예요? 거기도 무슨 사실적으로 자기가 불만인 걸 갖고 막 법률적인 거로 교묘하게 포장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대법원에 다 올려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막 실무적으로 듣는데 하여튼 지금 집중적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콤팩트하게 하라라는 게 조문에는 있어요. 조문에는 있는데 지금 뭐 1심 자체도 그렇고 1심과 2심의 관계도 그렇고 더더욱 대법원은 어떻게 본다면 이 법률심으로서 개개의 사건의 구체적 사실의 판단의 억울함은 이미 끝난 거고 어떤 대법원이 법률적인 견해의 통일, 하급심에서 나온 것을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의미에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 그건 또 어디서 하냐면 이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민사소법 대법원까지 다 따지고 이제 사건으로서 이게 자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또 어떻게 돼요? 민사소법 조문 갖고 헌법재판소를 또 가요. 그 헌법재판소 가서 이 조문 이상하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 가서 보면 여러분이 참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는 모든 법을 다 막 이해하지 않으면 그 판례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해될지 어떨지 모르겠네. 그 개개의 내용은 각종 조문의 어떤 취지 이런 거 갖고 다투는 게 많아요. 이게 결국 뭐 문제 삼는 건 뭐예요? 헌법재판은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뭐예요? 비례성의 뭐죠? 적법 절차의 의배 여부냐 또는 비례성의 의배 여부냐 또 뭐 있어요? 뭐 몇 가지 있잖아 아이템 그걸로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뭐지 뭐 제일 적법 절차 비례성 뭐 또 뭐가 있어요? 당사자의 어떤 재판 청구권 뭐 이런 민사소송은 특히 뭐 재판 청구권 이런 거의 아이템으로 한번 따져보는 게 되게 많아요. 조문을 민사 사건 다가 안 되면 그 조문 갖고 또 어떻게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간단 말이죠. 이게 국민성이 되게 역동적이라서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는데 이게 인사재판이 참 이게 지리부진하게 가는 거죠. 지리부진하게 가는 거죠. 집중적으로 해라. 뭐 이런 조문도 있어요. 거기까지 됐고